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 법질서 준수명령, 성남 알카폰의 이재명 운영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으로 질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 방조하는 전원 모두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화물연대 정상 운행 방해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화물 운전자 대체 인력 확보, 군 인력 장비 활용 등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단체를 형성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직 폭력배이며 마피아인 것입니다.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직 중에는 성남을 근거지로 하는 국제마피아라는 조폭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북 간첩 집단인 중부지역당과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한총련, 민노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지근거리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인호라는 인물은 80년 사북사태 등에 개입했고 중부지역당이라는 간첩 조직의 총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이재명 좌파 세력은 조폭과 종북 간첩 집단의 혼성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북 마피아 집단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장동 비리에서 유동규와 함께 화천대유 등의 이권을 넘겨주고 인허가 등에 깊숙이 개입된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이재명과 동부연합을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재명 측근 중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안성의 이규민도 동국대 중심의 이적단체인 반미 구국전선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현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양경수는 경기 동부에 있는 외국어 대학생 운동 출신으로 그는 귀족화된 민노총을 장악하기 위해서 통진당과 한총련을 중심으로 택배 노조, 건설 노조, 편의점 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장악한 뒤에 민노총을 장악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석기의 동부그룹과 통진당, 한총련 그리고 민노총 등 간첩 종북 집단 등이 이재명 진영의 핵심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재명 세력을 종북 마피아 집단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나아가 또 반영구적으로 귀족 노조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파업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폭이며 마피아 집단인 것입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쇠구슬을 쏘아대면서 700여 개가 넘는 쇠못을 도로상에 뿌려대면서까지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마피아 집단의 폭력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8.15 남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이 보내온 연대사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한국 군비 현대화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집과 토지, 부동산을 강제로 헐값에 수용해서 화천대유 투자자 일당에게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1조 원 내외의 이익을 몰아준 주체가 바로 이재명의 성남 마피아입니다. 과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국제 마피아파들과의 연루설이 한창일 때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또는 그 측근들과 함께 찍었던 여러 장의 사진들이 밝혀진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조폭과 연루된 폭력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김모 비서관을 민주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한 사실과 그를 법적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조폭과의 밀착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앞으로 받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50억 원 클럽 명단과 관련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인물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모두 법조계 출신 인사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위례 신도시, 김해거 법카, 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가 넘는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는 이재명. 회유, 협박, 매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모종의 비밀스러운 음모에 의해서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성남 마피아파에 넘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재명은 국회의원 방탄조끼를 입고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당대표라는 방탄복으로 완전 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판 알카포네 같은 범죄자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그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수십억 이상의 뇌물로 법조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은 이제까지 대장동, 백현동 등지에서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1조 원대의 불법 자금을 쌓은 후에 정관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을 상대로 50억 클럽으로 유인 매수해서 법적 소송이나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내내 그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는 지지부진 지연되어 오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최측근 김용과 정진상 등이 구속되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연일 이재명 관련 범죄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로 새로 편성된 검찰이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수사의 칼날을 이재명의 턱밑까지 들이댐으로써 이제 이재명은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이 대표 비판 여론과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대표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옴으로써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고사하고 피의자로서 법정에 서야 할 절박한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처리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 분화 또 주류 교체 등 급변 사태를 불러 야권 재편 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숨겨진 범죄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러한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제 그의 정치 생명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수많은 범죄 사실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민주당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되고 말았고, 집권 여당의 모든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 정치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알카포네와 같은 마피아 두목이 집권하게 되었다면 나라 예산 600조 원은 그의 세금고처럼 운영될 것이었고, 국가의 예산을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또 각종 선거 때마다 매표 행위를 위해서 전국민 지원금이라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에 쓰이게 됨으로써 마침내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를 급속도로 후퇴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조폭 같은 인간 쓰레기들, 주사파, 공산주의자, 비전문가들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연했던 온갖 부정과 부패, 내로남불, 거악의 발언지, 민주당 좌파 세력들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고 정책을 가로막는 이재명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재임 기간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모두 좌파 척결, 구국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미래에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